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신통일론 주제는 통일 이후 북한의 언론 어떻게 처리할까?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방과 치안도 언급해야 하는데 이건 한반도 미래전장 시리즈 20부에서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고 제가 언론인이니 언론 문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언론 시스템은 사법 시스템 개혁과 비교해 볼 때 기존 종사자에 대한 처리 방향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의 언론인 역시 법조인과 마찬가지로 재교육을 시켜 다시 쓰기 어렵습니다. 북한에서 언론인은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에서 활약하는 언론인과 사명과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언론인이라고 말하긴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노동당 빨아주는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북한 기자가 기자입니까? 한국의 기자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잘 쳐봐야 그냥 대필가 정도로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발 과정도 사실상 노동당이 선발하고 있으며 노동당 직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언론인에게 비판 의식이나 문제 의식이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현실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 능력을 평가받습니다. 가장 유능한 언론인일수록 거짓말을 잘해야 하고 과장과 부풀림이 상상이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이런 언론과는 비판자, 감시자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 언론인의 역할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북한 언론인이 독재에 부역했으니 인민들의 신망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북한 언론인은 법조인과 마찬가지로 전부 퇴출이 불가피합니다. 한마디로 재활용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다만 기술 직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재교육해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도 신문, 방송, 통신, 잡지 이런 건 다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사실상 북한 언론의 총참모부라고 할 정도로 노동당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다른 신문들은 노동신문의 논조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방송은 조선중앙방송이 하나밖에 없다시피 하고 통신도 조선중앙통신 하나만 존재하고 있지만 역시 노동당 선전부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 밖에 내각기관지 민주조선, 조선인민군, 군보, 조선인민군 등등이 있지만 다 노동신문 아류다 보시면 됩니다. 도마다 강원일보, 평북일보 이런 식의 지방지도 발간되는데 이것 역시 해당 도당 선전부의 기관지로 전국 뉴스는 노동신문 기사를 베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언론사들은 통일되면 조속이 불가능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수익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 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장 경제 하에선 자생력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21세기에 온라인 중심의 매체들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활자 매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기성 매체는 다 죽겠죠. 북한의 자유세상이 찾아오면 언론 환경은 어떻게 변할까요? 2021년 아프리카를 휩쓴 제스민 혁명을 통해 극히 언론이 통제된 독재사회에서 해방된 리비아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다피 집권 시절 리비아에서는 신문이 불과 5개밖에 없었고 모두가 철저한 어용지였지만 독재 정권이 붕괴된 뒤 리비아 전역에서 신생 언론 매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당시 벵가지시에서만 8개월 사이 독립 언론이 무려 120여 개나 생각이 나는데 기자의 80%는 기술자였습니다. 리비아의 원유 정제업의 중심지인 벵가지에서 지식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대부분 정제 관련 기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에게 기사 쓰는 법을 가르쳐주는 국제자원봉사단체들이 들어갔고 기사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리비아는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억눌렸던 곳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생색내경 어용언론 몇 개만 허용하고 있는 북한에도 언젠가 이 같은 신문의 봄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통일 한국의 사정은 리비아와는 다른 점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북한은 혼자 발전해야 하는 고립된 지역이 아니며 같은 말을 쓰는 혈류기자, 경제적으로나 언론 환경에 있어서나 매우 앞서 있는 남한이라는 존재가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통일이 될 때까지 한국에서 종이신문이 살아있을지는 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IT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몇 년 뒤엔 사람들이 종이신문 대신 집에서 TV 같은 기기를 통해 신문을 받아보는 시대가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년에 육박하는 유구한 전통을 가진 메이저 신문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이런 매체들이 북한이라는 블루 오션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정보에 굶주려 있던 북한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신문을 볼 수 있는 자유의 기쁨을 절대 외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면 아마 북한의 신문 구독률은 매우 높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때면 노동신문처럼 기존의 오염 매체들은 북한 주민들에게서 철저히 외면당할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신문사가 창간되겠지만, 만약 한국 매체가 북한에서 진출한다면 신생 북한 언론이 남한 언론과 경쟁하기는 역부족일 것이고, 이것이 벵가지와는 다른 점입니다. 방송시장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 경제 질서 속에서 생존하면서 오랜 기간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국의 방송 제작 노하우를 북한에서 만들어진 신생 방송이 추월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북한 내부 언론도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중요하게는 통일이라는 미래를 예상해 볼 때 한국 언론이 또는 한국 언론 방식이 북한에 그대로 전파되는 것은 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이고, 또 북한 언론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 언론의 북한 진출을 적극 장려하되 그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 앞에 전통적인 미디어 매체들은 소멸되고 있으며, 뉴스의 중심이 모바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TV 역시 전통적인 본방사수 시스템이 해체되고 1인 미디어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북한에도 곧바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인은 법률 종사자와는 달리 빠르게 키워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 민주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언론인 양성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스스로 뉴스를 만들어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키는 현상이 일반적이겠죠. 뉴스뿐만 아니라 방송 콘텐츠 제작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북한에 새로운 체제가 10년 뒤에 세워진다고 할 때 미디어 분야에서 10년 뒤의 미래는 오늘날 예측하기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북한의 미디어 환경은 해당 시대의 한국의 환경, 또 세계 추이를 그대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북한의 새 체제가 세워지는 시점을 10년 뒤로 본다면 북한의 기자들 역시 굳이 혹독한 과거사 청산을 거쳐 일부러 퇴출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낯선 환경에서 경쟁해야 하는 것은 기자와 시민이나 마찬가지고, 기존의 기자들에게는 새로 탄생한 시민기자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전문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디어만큼은 북한의 특수성을 크게 내세우지 않고 시장 경제에 그대로 맡겨두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통일 이후 북한 언론 어떻게 정리하면 될지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